독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위지 가운데 하나인 지트도이체 차이퉁이 일본의 문제점을 대놓고 지적하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일본의 문제가 명확해졌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일본의 문제점을 제대로 꼬집어주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다만 기사가 너무 뼈를 때린 건지 일본 네티즌들은 기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전곡을 찔려 일본인들을 부들대게 만든 기사의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지트도이체 차이퉁은 일본에는 일상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도쿄 특파원 기자의 코멘트를 그대로 전했는데요. 개막 직전까지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이어진 도쿄올림픽이지만 발각된 문제에 대해 일본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대응하고 넘어가려는 자세만 나타냈다는 것이죠. 기사는 개폐식 디렉터가 과거 유대인 대학살을 조롱해 해임된 사실과 개막식 음악 제작 담당자가 과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문제로 인해 사임한 사실 등을 나열하며 도쿄올림픽을 통해 일본의 일상 속에 만연했던 차별이나 괴롭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자세로 행사를 강행한 것은 올림픽 자체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담당자가 차별과 괴롭힘, 반유대 등의 문제로 교체되는 일은 흔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없었다면 외신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발각되지 못했겠죠. 아무래도 도쿄올림픽은 일본이 사력을 다해 정성껏 해온 자국 포장을 스스로 벗기는 자충수가 된 듯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일본을 찬양하며 한국을 깔봐 일각에서는 소위 일빠라고 불리던 일부 외국인들의 콩깍지가 벗겨진 듯한 반응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일본에 갔을 때 나는 그들의 친절함에 압도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는 얼굴 뒤로 그들이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버킷리스트에서 하나의 항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잠시라도 살고 싶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진 속 일본의 여름은 청량함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선수들이 경험한 일본은 통제되지 않는 불타는 지옥 같아 보였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어 지트도이체 차이퉁은 일본이 한일 관계의 개선 기회를 놓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의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아 통쾌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기사는 IOC 바우 회장이 도쿄올림픽을 연대의 기회로 하자고 한 것은 물론 한국의 대통령이 개막식 동안 총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어리석게도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의 반감을 샀다고 했죠. 이어 올림픽에서 있었던 문제들까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사는 일본이 한국 선수단이 후쿠시마 음식을 믿지 않아 음식을 반입했다며 반발한 것, 응원 현수막에 대해 16세기 한일 간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고 반발한 사실을 전하며 만일 이러한 한국의 행동이 올림픽 헌장을 위반한다면 IOC가 판단하고 조치를 할 일인데 일본이 또 뿌리 깊은 한일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고 설명했죠. 이어 일본이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놀랐다는 한 기자의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느냐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죠. 또 다른 기자는 지트도이체 차이퉁의 또 다른 기사에서 일본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경기를 시행하겠다는 정신으로 밀어붙인 이번 대회는 올림픽의 위험을 노출시켜 그 의미를 되묻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망자의 수는 계속 증가해 의료 전문가가 슈퍼 전파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표명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 없이 대회를 하는 것은 팬데믹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죠. 기사는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된 선수도 잇따랐다며 일본이 감염을 충분히 막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러한 지트도이체 차이퉁의 기사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이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예스를 외쳐도 노를 고집할 이들이 아닐까 싶었죠.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요. 자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적하는 외신의 보도 내용임에도 많은 공감을 받아 상위권에 랭크된 댓글들은 모두 한국을 탓하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한국이 반칙 기술만 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라며 한국을 탓하는 댓글은 무려 46,000개가 넘는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읽은 것인지조차 의문이 드는 의견인데도 말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여러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독일의 기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자는 이를 바로잡아줘야 할 것이다. 한일 관계의 문제점은 모두 한국에게 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일본은 독일보다 코로나 감염자가 적습니다.
이런 뉴스가 독일에서 발신된다고 기자가 제대로 문제의 추이를 이해하고 기사를 쓰고 있다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해외 사이트에서 이제는 한국인의 반일 선전이 세력을 얻고 있는 듯하다와 같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드러난 자국의 여러 문제점에 집중하기보다는 독일 언론이 한일 관계에서 한국 편에 치우친 듯한 보도를 전했다는 것에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운 듯한 반응인데요. 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해당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기사 내용에 공감을 하는 해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러한 보도가 전해진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지난달 23일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일본으로 간 독일 사이클 선수 사이먼 게스케의 SNS 글과 인터뷰 때문에 독일에서는 일본이 여러모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반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먼 게스케 선수는 경기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 나서지 못한 채 격리됐으며 지난 2일에야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격리 도중 올린 SNS 글은 국내외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게스케 선수는 창문이 잠겨있고 하루에 3번만 나갈 수 있다. 오전 7시 체온 측정을 한다며 잠을 깨우는데 천장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기상을 알린다. 식사는 밥과 간장, 삶은 양배추, 브로콜리로만 이루어진 기본적인 음식만 나온다. 라는 글을 올렸고 각국 네티즌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줘야 한다. 아픈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대접이다. 배려가 부족합니다. 일본 정부는 많은 예산을 모두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 와 같은 의견으로 일본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선수가 공개한 식사 사진은 부실한 수준을 넘어 최소한의 기본도 배려도 없다는 생각을 들게 했죠. 이후 8일 게스케 선수는 영국 자전거 전문 잡지 사이클링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내 선수 생활 중 가장 쓸모없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말했는데요. 일본의 민낯을 제대로 겪은 그의 말에 가시가 돋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독일 내에서는 한일 갈등에 있어 일본의 문제점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기사가 독일에서 발신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일본 반응은 그만큼 좁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걸 티내는 꼴이 되는 거죠. 특히 독일에서는 최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압박 사건으로 인해 사과는커녕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는 일본 정부의 자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독일 공공박물관 중 처음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보여주는 전시회를 기획한 독일 드레스덴 판메시 민속박물관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시된 소녀상 철거를 위한 일본의 전방위 압박에 혀를 내둘렀기 때문입니다. 판메시 관장은 소녀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반일이 아니라 기억의 문화인데 일본의 압박은 직접 겪어보니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장은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의 압박은 지난 4월 14일 전시회 개막 기자회견 하루 전날 주 독일 일본 대사관 문화담당 공사에 소녀상 철거 요청 서한부터 시작되었다며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이메일을 하루에 100통 넘게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 측은 자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답변이었죠. 또한 전시에서 각종 트라우마를 다루고 독일이 본보기로 지향한 것은 유대인 학살을 다루는 독일의 기억 문화라면서 일본 정부는 독일 정부의 자세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일본이 주장하는 사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판메시 관장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이미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번 얘기하고 한번 사과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서 끝없이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개인적 기억과 공동체적, 국가적 기억 사이에 상반된 감정과 긴장을 소화하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맞는 말 대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일 관계나 민족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범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일과 일본이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 가능한 배상 노력을 하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일본은 모든 탓을 한국의 반일 감정으로 돌리고 있으며 여전히 전범을 은폐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떳떳하지 못해 남의 탓을 하며 진실을 덮어온 그들의 행동이 얽히고 얽혀 한국에 대한 열등감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일본의 문제점이 한국을 넘어 각국의 시선에도 포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